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긴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런 행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문 센터장님, 네.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가 요청하는 무기 중에 155mm 포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필요한 무기라던데 왜 그런가요?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요,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하는 걸 해요.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을 일단 제압을 하고 그 제압된 상태에 들어가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이 참호전이에요. 진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보다는 단거리이지만 집중적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일명을 살상할 수 있는 또 참호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155mm 포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155mm 포탄은 서방 측 특히 나토 무기들하고 호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여 방식으로 50만 발 그리고 또 일부 수출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한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가 또 포탄은 잘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탄을 아마 상당히 절실하게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님,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전에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제전에 우리가 참전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너무 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할 것이고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또 인근의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지원의 형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좀 신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성 부의장님, 혹시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문제인가요? 현행법상으로는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장병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장병들이 전투를 하는 게 주였다면 이제 무기전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기를 지원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21대 국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법안 발의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작년에도 미국으로부터 우회를 해서 지금 사실 미사일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걸 직접 지원하게 될 경우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지금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혈맹 관계로 이어졌을 때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번 무기 지원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혹시나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국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국회에서의 물음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부의 권한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북한은 파병을 직접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마 이 포탄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러시아에 판매한 북한의 무기들이 재고 처리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포탄도 사실은 다른 물건하고 똑같이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맞습니다. 불발탄이 많이 나요. 지금 해구로 갔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무기가 쌓아놔져 있을 텐데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러시아의 현용 부대들이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하면서 현용 장비들이 말 그대로 녹아나 버렸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재고 떨이를 하고 돈도 벌고 문 센터장님,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포탄의 60%가
북한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 포탄은 품질이 낮아서 엉뚱한 데 가서 터진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포탄이라는 건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명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통풍이라든지 또 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지금 뭐 사실 6.25 전쟁 이후에 지금 70년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그 포탄들도 굉장히 오래된 포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고떨이 형식으로 러시아에 넘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한 122mm, 152mm 포탄들 이런 것들이 불발탄이라든지 또는 엉뚱한 데 터진다든지 안 터진다든지 이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은 이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받고 또 정찰 위성 기술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남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